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30일 제1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타 대 야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의 공격력은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일단 롱볼로 단계를 최대한 생략하고 달려드는 전력이다. 따라서 미드필더의 정교함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물론 아키타의 수비력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특히 홈에서는 기대 실점이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시미즈도 아키타의 블록을 확실하게 공략한 것은 아니었다. 이어서 야마가타의 특징은 높은 점유율이다. 원정에서도 평균적으로 54%의 점유율을 가져간다. 문제는 이것이 확실한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블록 바깥에서 공이 도는 경우가 잦아서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대체적으로 꾸준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키타를 상대로도 공은 잡을 수 있어도 상당히 답답한 국면으로 흘러가도 이상하지는 않다. 적어도 아키타가 공격에서의 정확성은 몰라도 수비력에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마가타도 점유율은 높아도 이를 골로 기록하는 능력치는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야마가타의 3톱도 꾸준하게 찬스를 잡고 있지는 못하다. 이번 경기 아키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FC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다도 그렇고 간바도 서로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나서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더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호들 간의 경기에서는 서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잦기도 하다. 두 팀이 모두 공격력이 아주 약한 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먼저일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 이어서 마치다도 간바가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비와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고 쇼카운터로 재미를 보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도 0대0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4-4-2 두 줄 수비의 안정성과 간격 유지에서의 힘은 좋다고 보지만 결국 간바의 플레이 특성이 문제다. 두 팀이 모두 강호들인데 이런 대진에서는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오히려 신중해진다. 특히 두 팀이 서로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역습을 가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성향임을 감안하면 공간을 쉽게 찾지 못해서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의 공격은 그다지 신뢰를 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이었다. 특히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자원이 세아라 하나뿐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나마 우측 윙어 페르난데스의 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나고야도 생각보다 데드볼 상황에 약하다. 데드볼 상황이 득점 비중이 제일 높은 세레소 입장에서는 이를 노려볼 여지가 있다. 이어서 나고야는 기본적으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적은 편이다.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7골을 실점할 정도로 3백이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해서 한골 싸움에서도 손해를 보는 성향이 너무 짙다. 세레소가 한골 싸움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세트피스라는 무기가 있고 나고야도 이 양상에서 약한 편이다. 특히 주커의 부상 이후로는 공격진에서 제 몫을 거의 못하고 있는 나고야다. 세레소의 오픈플레이 성과도 크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레소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시미즈 에스펄스 대 오카야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원정에서는 연패를 쌓고 있다. 다만 시미즈는 현재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전력이다.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특히 경기를 지배하고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플랜이 잘 통하는 편이다.
물론 오카야마 상대로도 밀어붙이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기는 했지만 오카야마의 블록을 2골 차 이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이어서 오카야마의 플레이는 일단 수세에 가까운 편이다. 물론 약체들을 상대로는 꽤 공격적으로 공을 잡고 가는 성향도 꽤 보여주기는 하지만 군마 상대로도 코너킥에서의 한 골만 나왔던 세로 위주 공세는 정교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블록을 세우면 상대의 공세를 막아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세에 밀리는 상황이 너무 잦다는 점이 아쉽다. 시미즈가 일단 오카야마 상대로도 강하고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미즈가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지공 성향으로 가는 것에 꽤 능하다. 물론 오카야마가 블록을 세우고 상대를 방어하는 능력은 꽤 좋은 편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미즈가 주도권을 잡고 홈의 이점을 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시미즈의 스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라와 레드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의 특징은 빌드업이다. 일단 슐치의 전진 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셈이다. 물론 우라와가 이 전진이 상대 압박에 막히면 수비적으로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홈에서는 우라와가 슈팅 생성이나 찬스 메이킹에서 탑5에 드는 실력이기도 하고 이와타도 수비적으로는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는 못하는 편이다. 이어서 이와타의 주포 저메인의 폭발력에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있다. 다만 상대의 맹공의 두 줄 수비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점과 주포인 저메인도 부상을 당한 이후 돌아와서는 그다지 폼이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 특히 저메인과 페이소토는 세레소와의 매치에서 박스 안에서 별다른 폼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다. 화력 싸움에서는 우라와에게 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라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압박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역습 찬스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슈팅과 찬스 메이킹이라는 면모는 우라와의 장점이다. 특히 이와타의 현재 주포도 부상 복귀 이후로는 폼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비력도 꾸준하게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이번 경기 우라와 레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